건데 반절만 나온 거예요. 반절만 나온 건데 이 아파트의 전체 면적의 가격을 확인했었을 때 나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우정 신세계 아파트라는 전주에 있는 아파트예요. 근데 이게 반절만 9평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총 24평, 즉 18평을 내가 매각을 했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금을 얼마를 잡느냐에 따라 틀린 거죠. 이거 조회수 보시면 23번 되게 높죠. 왜? 아니 아파트 값이 뭐 이렇게 싸 하고 사람들이 많이 조회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분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 공유했죠? 예를 들어서 제일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아실이라는 이 지금 아실이라는 화면 보이나요? 보이면 1번. 네.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화동 어딨냐? 우화동에 우정신세계, 여기 우정신세계 보이시죠? 여기에 보시면 전용이 59평, 요게 아까 전용 18평 면적이거든요. 그거를 공용 면적, 전용 면적에서 공급 면적을 하면 24평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기에 대해서 거래 현황을 좀 더 본다고 하면 지금 똑같은 타입의 59 타입의 5층이 최근에 6,800에 거래가 됐고 7월 12일에 8,100에 거래가 된 게 있고 7,200에 된 게 있어요. 전세는 최고 7천만 원까지 들어간 게 있죠. 그러면 이거 화면 새로 올린 거 보이시죠? 보이면 1번 숫자 1로만 할게요. 네, 한글로 치지 마시고 1번. 네. 여기 보시면 지분이잖아요. 18평인데 지금 3,980만 원에 나왔어. 그러면 3,980만 원 플러스 3,980만 원 하면 얼마일까요? 얼른 계산해 보세요. 빨리. 얼른 계산해 보세요. 3,980만 원, 3,980만 원. 얼른 7,960만 원이네요. 7,960만 원. 네. 이렇게 되면 내가 3,980만 원에 입찰을 들어가서 나머지 지분을 뺏어온다 하더라도 내가 8,100에 팔지 않으면 단돈 100만 원이 안 남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시는 숫자 2,786만 원 플러스 어딨냐? 플러스 3,980만 원 해보세요. 얼마인가? 2,786만원 플러스 3,980만원을 하면 6,766만원이 나오죠. 그러면 내가 최소 금액인 6,800에 팔아도 내가 이거를 6,766만원을 나누기 2를 하면 3,383만원이라는 이익금이 발생.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가 매수한 금액이 2,786만원인데 내가 여기서 3383원을 하면 나는 여기서 순수하게 597만원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수 타이밍을 2회 유찰되기까지 여기에 봤을 때 기다려야 함이라고 했지만 한 번 더 유찰이 된다면, 두 번 유찰이 된다고 하면 2,786만원에 70%를 하면 다음번에 나올 금액이 1,952만원이면 내 이익금이 커지죠. 그 이익금을 보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샀을 때 내 안전마진을 어느 정도나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혹여라도 뭔가를 해놓은 게 있다면, 어떤 걸 보고자 하신다면, 아, 이거 계산을 했었을 때 이분은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떨어져서 1950만 2천원에 했다 치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3,383만원을 다시 하게 되면, 내 마진은 1,432만 8천원이 내 안전마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분경매의 메리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익은 확실하다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지분경매 혹은 공동투자로 한번 이런 거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물건들을 좀 과감하게 좀 보고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에 제 거 아이디를 접속해서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뭐 다 아실 수 있으시겠지만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보고자 하는 이 물건이 현재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얼마가 되는지. 자, 여기 럭키 우아 아파트 보이시면 숫자 1번. 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지금 현재 전용 면적이 49.28평입니다. 몇 평이라고요? 49.28평입니다. 전용 면적, 즉 비밀번호 누르고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내가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을 전용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물건이 과연 얼마를 하느냐? 자, 럭키 우아 아파트입니다. 자, 다시 이제 들어가서 천천히 다시 한번. 자, 럭키 우아 아파트 나왔네요. 럭키 우아 아파트에 전용 면적이 제일 큰 거일 거예요. 아, 46평 있네, 여기. 맞죠? 한번 확인 더 해볼게요. 우리의 전용 면적은 162. 여기 제일 끝에 있네. 57평형 아파트입니다. 57평형 아파트의 거래를 보면, 자, 보세요. 거래를 보니까 제일 큰 평대이고, 뭐 한다 하더라도 지금 최고가 찍었던 게 2억 1,800입니다. 이 아파트의 최고가는 2억 1,800. 근데 기본적인 평형대를 보시면 1억 6천, 1억 7천, 1억 5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즉 이게 21년 11월 달에는 2억을 아파트가 한참 마지막에 좋을 때는 되게 높았지만 지금은 6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라면 이거 보시면 이게 화면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예. 그러면 지금 신건으로 나온 2억 400이 여러분들한테 사용되는 함지적인 가격일까요? 부동산을 소비하는 함지적인 가격, 내가 원하는 가격이 될까요? 이 가격을 확인했는데, 이? 재미있는 북극곰은 또 누구세요? 누구지? 혹시 죄송한데 재미있는 북극곰은 누구세요? 아이디를 바꾸셨나? 응? 아, 예, 예, 예. 아이디 바꾸셨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보실 때 가장 여러분들께서 손쉽고 이해를 하기에, 아, 예, 예, 이해했습니다.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께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경매에서는 아파트이다 보니까 안전하고 뭔가 쉽고 편한 걸로 해서 먼저 경험을 쌓기에는 아파트도 좋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떤 컨설팅이나 이 정도 가격이면 한번 들어가 볼만 하겠다 라고 해서 사둬서 어떠한 전세를 내놓거나
어떤 매매를 통해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금액적인 부분이 산출이 되면 요거는 1회 유찰 시 입찰해 볼 만한 물건, 요건 2회 유찰 시 입찰해 볼 만한 물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이제 9시 30분이 됐기 때문에 모두 들어오신 걸로 간주하고 여러분들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잠시만요. 자, 얼굴 한번 비춰주시고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 얼굴 한 번씩 비춰주세요. 얼굴 한 번씩 비춰주세요. 얼굴 한 번씩 비춰주세요. 인사는 하고 시작하게요. 자, 이게 뭐야. 없으신 거구나. 컴퓨터, 데스크탑으로 들고 계시구나. 안녕하세요. 시작할게요. 이제 가장 실무적으로 가장 써먹는 것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자, 화면 다 나가셔도 됩니다. 자, 얼굴 안 비치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하면 조금 하지 마셔야 될 거가 있어요. 대부분 뭘 하지 마셔야 되면 제가 채팅창에 써드리긴 하는데 첫 번째로 유튜브로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지 마세요. 유튜브로 여러분께서 유튜브 정보를 확인하시게 되면요,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편중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쪽으로만 이게 이렇게 발달이 돼요. 쉽게 말하면 한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쪽도 생각해야 되고 이쪽도 생각해야 되고 저쪽도 생각해야 되고 뒤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신 분들은 편중적인 성향을 띠게 되시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말씀 대놓고 드리면 최근에 어떤 선생님이 문의를 주셨는데 제가 뭔가를 알려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다 틀리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정부에서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선생님께서는 왜 말을 다르게 하냐. 선생님, 그거는 발표만 된 거이지 아직 어떤 진단조사라든지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한 어떤 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만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왜 선생님께서는 확인을 안 하시냐. 유튜브에서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에 반대로 막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쪽에 땅을 사놔야 된다. 선생님, 그런 사람들이 말해서 땅 샀다가 망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신 사연들은 한 번도 찾아보신 적 없죠? 라고 제가 링크를 몇 개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여러분이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아니라고 한다면 유튜브는 가급적이면 부동산 정보 이런 거는 보지 마세요. 오히려 차라리 그냥 부동산 뭐 지역을 검색하는 방법, 부동산 뭐 어떤 투자 심리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요즘에는 어떤 지역이 올랐는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차라리 물어보시는 게,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이롭습니다. 왜냐면 어떤 자기가 원하는 답변만 해줄 수 있는 사람들만 찾게 되면 그 소리만 듣고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편중 현상이 일어나서 망하기가 일쑤입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들이 가급적이면 짓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유튜브의 시청에 관련된 부분은 차라리 그냥 물어보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뉴스 신문을 적극 활용하세요. 적극 활용하세요인데 분명히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대신 유튜브로 뭘 해주거나 뭘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신문 기사를 있는 그대로 읽어보고 내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 신문이나 뉴스를 재해석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기성이 굉장히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직접 기사를 확인했다면 그 기사가 맞는지 인근 공인중개사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는 심리적인 부분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세 번째로는
공인중개사의 말에 신뢰를 갖지 마라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 박사들 모임에서 나왔던 말들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어떠한 신뢰나 어떠한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 리카도 오해 법칙이라서 뭐 그렇다, 보통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조사하는 내용을 했었을 때에 직업 윤리의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낮춰져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공인중개사이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직접 찾아보고 직접 확인하고 직접 두 귀로 확인해 보시는 방법적인 거를 지금부터 하나씩 대놓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메모를 좀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천천히 진행을 하고 채팅창에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들리시면, 제가 방금 말한 거 들리시면 1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이제부터는 들리면 1번, 뭐 어떤 의견을 물어보면 뭐 2번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어디에 뭔가를 투자를 하거나 뭔가를 하시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가장 대표적이기도 합니다. 혹은 인구수가 밀집되어 있는 거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사항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서울 수도권, 경기권, 인천 뭐 이런 쪽을 생각하시기 쉽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먼저 투자를 하실 때 분명히 지역이라는 걸 호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께서 지역이라는 걸 호명하게 되시는데, 지역을 호명하시게 되면 꼭 이 방법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혹시 지금 여러분께서 전주 말고 뭐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신 분 있으실까요? 완주군 빼고요. 또 저기 익산면 빼고요. 자, 혹시 다른 지역 알고 싶은 지역 있으세요? 아, 김포. 아, 그럼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꼭 여러분께서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김포 나무 위키. 이렇게 하시면 여기 보이시죠? 검색창에 김포 나무 위키라고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검색어를 그렇게 되시면 이렇게 나오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제일 위에 화면 바뀐 거 보이시죠? 보이시면 1번. 네. 그러면 김포시 나무위키라는 걸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창이 바뀌죠? 창이 바뀌시면 여기에 목차를 보셨을 때 산업, 경제, 상권, 금융, 일자리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산업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포에선 가까운 일산의 백화점을 가거나 뭐 골드라인, 김포공항, 롯데, 현대, 프리마을로 뭐 많이도 간다. 뭐 어떻게 하는데 대형마트는 뭐 한정적이다. 이런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산업적인 부분도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이면 농업 비중이 높다. 포도와 쌀이 특산물이다. 말한 그대로 뭐 3배 난방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시게 되면 김포에 인구가 늘어날까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늘어난다 1번, 늘어나지 않는다 2번. 그렇죠. 산업이 거의 산업 자체가 밀중되어 있지 않는 지역은 대부분 지역이 거대화되기가 힘듭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서 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인구가 늘어났는지 안 됐는지. 그러면 네이버 검색창에 부동산 지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부동산 지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딱 해보시게 되면
지인, 잠시만요. 수요 입주, 아파트 분석, 빅데이터 지도, 지역 분석. 지역 분석 들어가시면 저는 이제 가입이 돼 있으니까, 공인중개사니까 가입이 돼 있으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자, 아까, 이번 시도 신스탑이 나와요. 자, 이렇게 보시면, 김포가 어디냐? 인천이죠? 인천 김포죠? 인천, 서구, 계양구, 부평구. 인천, 김포가 무슨 구죠? 죄송합니다. 경기도 김포시입니다. 죄송합니다. 경기도 김포. 다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어디냐? 군포, 교주, 이천시, 김포시. 빅데이터를 넣으시게 되면 시장 강도, 인구수는 48만 6천, 세대수는 20만 4천, 20만 4,179세대, 입주 물량은 1449 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장 강도에 대한 부분은요. 근데 시장 강도는 지표를 보시게 되면, 자, 시장 강도는 100, 딱 지금 보합 상태를 놓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매물이나 여러 개 최근에 보시게 되면 뚝 떨어져서 매매가는 평당 1328만원, 전세가가 823만원 이렇게 대죽 잡고, 자, 여기 보시면 전출입 있죠. 전출입을 한번 보세요. 6월달에 인구 전입 전출, 여기 인구 전입 3190, 전출 인구 순이동 따지고 놓고 보시게 되면은 전출 세대가 1800세대가 넘는다라는 거잖아요. 세대 순위 이상은 492세대. 그러면 여기에 김포에 물량이 많거나 뭐 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확인이 모두 가능하시겠죠. 시장 강도가 어디가 제일 좋고 뭐 하고 있다 평균 이상이라고 놓고 보면 걸포동, 장기동, 고읍촌, 마산동, 풍무동 이런 식으로 시장 강도가 있는 지역에는 몰리고 있는 현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머지 부장은 더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아까 김포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만 하시면 이게 가장 첫 번째, 공인중개사들한테 가르쳐 줄 때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거나 가장 먼저 할 때 이 방법을 먼저 가르쳐 드립니다. 인구수 혹은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김제에 있으신 분이 있으시니까 김제를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제 걸로 갈게요. 김제 걸로. 전북 김제시. 자, 김제시 놓고 볼게요. 인구 8만이고요. 세대수 43,751세대, 725. 과잉이죠. 공급을 많이 했어. 그러면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니 시장 강사의 매매도는 뭐예요? 떨어지죠. 왜? 물건이 많거든. 근데 전세는 안 나와. 왜? 요즘에 그 부동산 악대 3법이라고 하는 법 때문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김제시의 강도를 보세요. 시장 강도가 매물 지역 보는 것도 엄청나게 막 등고선을 그리고 있죠. 그런데 시장 강도세를 보시게 되면 8월 1일자로 매매는 마이너스 26, 전세도 떨어졌고 매매도 떨어졌고 전세율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거래량 자체도 전부 다 지금 하위 곡선이죠. 수요 입주인데 완주가 김제시가 지금 보면 입주 물량이 공동주택이 725, 입주율 176%, 초과 과잉 공급이라고 뜨죠. 내가 전출입이 얼마나 돼 있냐 보는 거야. 6월 23일에 인구 전입 460, 인구 전출 320, 96명, 100명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다고 치면 지금 한참 검산동이 뜨고 있어요. 옛날에는 신봉동도 검산동 어디냐 저기 어디지? 김제 저기 어디 중심지였던데 거기 갑자기 이름 말하는 게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쭉 빠지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김제에 투자를 해야 되겠어요? 그냥 대놓고 물어볼게요. 투자해야 된다 1번, 투자하지 말아야 된다 2번. 그러면 김제에 2억이 넘는 아파트가 있다면, 자, 김제에 2억이 넘는 아파트가 있어요. 김제에 2억이 넘는 아파트.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신축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이해가 된다 1번, 이해가 안 된다 2번. 이해가 된다? 2억짜리 넘는 게 이해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를 바꿔볼까요? 김주시 나무위키. 자, 산업. 규팽, 진평선들이 원료들 기업들이 향후 산업단지 입주 상황 지지부진하다. 이런 어떤 게 기본적으로 보이는데 이해가 된다? 그쵸? 김제권 안 사는 게 맞죠? 김제의 젊은 층들은 전주로 나옵니다. 전주에 어쨌든 살고 있으면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김제에서 나름대로 살고 있다는 건 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우리 그 기존 세대. 아, 슬프다. 어쨌든 전세가 아니라면 매매해서 애들 생각한다 하시면 전주로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출퇴근 하시는 게 낫고, 요즘 건축도 못해. 너무 값이 비싸서. 오히려 전주 쪽으로 나와서 유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요게 제가 공인중개사한테 강의 나갈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여기 어느 지역에 투자해야 돼요? 어느 게 되어야 돼요? 하는 부분은 두 번째로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그쵸? 그러면 두 번째부터는 또 다른 방법으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께서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걸 겁니다. KB 국민은행, 아니 KB 부동산. KB 부동산을 가장 많이 활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KB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지. KB가 어딨냐? 더 밑에 있나? 내 눈에만 안 보이나? 알겠다. 자, 여러분 여기 KB 보이시나요? KB 보이시면 1번. 네. 자, 여기에 PC로 보시는 분들이 좀 유리하시긴 할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휴대폰도 많이 좋아지셔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으실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끝에 준공연도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뭐 시세 명제당 전세가율 뭐 갭 차이 용적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주간 트렌드로 알아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주간 트렌드에서 쭉 그냥 화면을 쭉 놔보세요. 자, 우리 전국을 한번 봅시다. 제주까지 우리가 제일 먼저 저희가 확인할 부분이 지금 현재 이 색깔적인 부분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강색 진짜 새빨갛게 나온 게 어디예요? 서울하고 세종, 경기.
이쪽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색깔로 놓고 본다면 이게 낫겠죠. 전국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서울, 경기, 세종 빼고는 전부 다 보합 상태이거나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종으로 내가 만약에 세종에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세종으로 가볼게요. 세종으로. 자, 세종으로 간다고 하니까 세종 내에서도 색깔이 다릅니다. 진한 곳이 있고 연한 곳이 있고 아예 떨어진 곳이 있고요. 여기 떨어진 곳은 여기 정부 제2 종합청사 있죠? 자, 공무원분들이 여기서 사시는데 얼마나 꼼꼼하고 깐깐할까요? 여기 제가 아시는 지인분 중에 하나가 전세를 해서 들어갔는데 전세가 떨어져 가지고 전세를 빼달라고 했는데 지금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빼주고 있어요. 근데 전세금을 낮추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빼주려고 했더니 자기는 그 전세권 설정한 거를 자기 돈 다 받기 전에는 해지를 못 하겠다 해서 새로이 들어오는 전세권자에게 피해를 줘서 지금 소송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부 세종 제2청사 있는 데에서는 뭘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리고 놓고 보시면 가까이 대보시면 다 0.0%, 0. 몇 %라고 돼 있죠. 이건 뭐겠어요? 당연히 보합을 하고 있다는 상태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데 투자하시겠어요? 물론 내가 여유가 있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네 빠졌네 원가를 먼저 안다면 당연히 투자하실 수 있으시겠죠. 여기 보면 뭐 일반가 최근 실거래가 13억, 지금 일반가는 12억 5천인데 여기 13억 5천이네요. 이런 경우 혹은 이 이전의 가격을 내가 확인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께서 당연히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격이 떨어졌다면 살 수 있죠. 근데 매물이 현재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기는 국책 도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즉 가격이 한 번 더 오를 여지가 있는 구분이 제일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 그래프에서 순마진율을 보더라도 13억 7천이었어요. 13억 7천. 13억 7천이었는데 지금 수치상으로는 0.01% 빠진 건데 지금 현재 얼마 빠졌어요? 1억 2천 빠졌잖아요.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비싸고 고급스러운 지역 동네에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팩트는 여기 근처는 사지 마시라는 거죠. 주변 근처는. 그래서 저희가 공인중개사들을 가르칠 때 기본적으로 여기는 뭐 말한 그대로 많이 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 초, 중, 고 다 끼고 있잖아요. 초중고 다 끼고 있지만 예전에 일반 시세가 뭐 6억 8천 뭐 했다 나와 있긴 하지만 여기 8억까지 튀었던 데입니다. 8억까지. 그렇죠. 8억까지 튀었는데 지금 얼마예요? 6억이면 2억 이상 빠졌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으면 1번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이게 두 번째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내가 혹은 관심을 갖는 지역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거. 가장 기초적인 거. 아예 대놓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이해 안 됐는데 이해하시는 척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이해 안 됐는데 이해하시는 척 하시면 전혀 도움 안 돼요. 이해 안 되신 거 있으면 지금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야 제가 또 다음 걸 나갈 수 있으니까요. 다 이해되셨다고 봐도 될까요? 이해됐다. 1번 다 눌러주셨으니까 그럼 이해된 걸로 생각을 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보면 되게 뭐 이렇게 뭐 인기 단지 뭐 사진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뭐 하긴 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좀 전문적으로 해야겠다. 뭘로 했더라? 아니구나. 응? 뭐지? 뭐가 바뀌었나? 잠시만요. 여기 맞는데? 어이? 뭐야? 됐다. 자, 여기에 보시면 메뉴라고 있습니다. 메뉴. 메뉴 보이세요? 보이시면 1번. 안 보시면 새로 공유를 해줘야 되니까. 아, 보이세요? 네. 여기에 보시면 데이터 허브가 있고 KB 통계가 있고 세약 뭐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께서 그냥 여기 제일 쉬운 거, KB 통계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KB 통계를 들어가시면 자 7월달 여기 보시면 월간 시계열이라고 하는 게 보이세요? 요거 파일 보이시면 1번 체크를 계속 해야 되니까. 안 보이는데 제가 계속 나갈 수가 없으니까. 어? 안 보여? 안 보여요? 아, 요 화면은 또 안 보이는가 보구나. 자, 여기 화면 보여요? KB 통계 자료실? 아니면 제가 아까 들어온 걸로 다시 해드릴까요? 어떻게 들어오는지? 다시 보여달라 1번. 그냥 해도 된다 2번. 아, 그냥 해도 된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7월에 월간 시계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 이게 자동으로 다운이 받아져요. 그래서 하시면 이게 조금 바뀌긴 했는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는 이 조사 개요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요거는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거든요. 되게 좋은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화면 안 보이실 수도 있겠다. 화면 안 보이세요? 보이세요? 여기? 아, 화면 보이시죠? 여기에 보시면 뭐 조사 목적은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 변동사항의 조사여 주택 시장 동향 파악에 분석함에 있다라고 나오는 거고, 매매, 전세 가격, 주택 거래 동향 변동 요인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뭐 이렇게 주택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 포함하고 있고요. 면적별 뭐 조사 방법은 뭐 호가는 절대 조사하지 않는, 왜 그러냐면 호가는 찍어놓고 계산해서 뭐 나온 게 있고 뭐 표본이 뭐가 있고 뭐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크게 의미는 없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께서 한 번은 읽어보시면 좋을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거는 한 번씩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 되게 많이 읽어봤는데, 뭐 지수를 보는 방법, 여러분께서 뭐 지수 확인해서 뭐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간 비교라든지 지역 비교라는 걸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하니 상승된 거나 마이너스 된 경우, 여기 뭐 있으면 서울에서도 이쪽으로 보면 송파구가 많이 마이너스가 없죠.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는 전부 다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가격 변동수가, 지가수가. 근데 서초구나 송파구, 양천구 이런 거 안 떨어졌고, 여기 보시면 그냥 가장 가까운 우리 조금은 창피하지만 전주를 좀 본다고 하면 어디? 김포 떨어져서 마이너스 2.0. 그렇죠.
그러면 전라북도 전주는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전라북도 마이너스 33.6%. 여기에서도 완산구가 0.49%가 떨어졌네요. 그렇죠? 0.49%. 그러면 여러분께서 지금 투자를 한다고 완산구에 하고 싶으세요? 덕진구에 하고 싶으세요? 완산구 1번, 덕진구 2번. 완산구 1번, 덕진구 2번. 질문 드렸어요. 완산구 1번, 덕진구 2번. 내가 투자를 한다면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완산구 1번, 덕진구 2번. 부동산은요, 부동산은 고무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은 애기들 갖고 노는 고무공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낙차가 큰 게 오히려 튀어오를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고 봅니다. 부동산 하는 업자들은요. 작게 떨어지면 오름세가 작게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전주에서 지금 현재 덕진구에서 제일 많이 지금 현재 지지를 하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에코시티입니다. 에코시티가 지금 아파트 값을 지금 송천동 즉 덕진구에 있는 아파트의 값을 전체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고 또 신축 아파트 두 곳이나 세 곳 정도가 더 지어질 예정이고 또 올라가고 있고 분양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구축을 생각한다면 완산구, 신축을 생각한다면 덕진구로 이렇게 나눠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조금씩만 체크만 하셔도 금방 나와요. 그리고 뭐 매매 변동률 뭐 쭉 나오죠. 자, 100을 넘지 않으면 자, 여기 보시면 100 이상이 되면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거고 100 이하가 되면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용산구는 101.8이죠. 그럼 뭐야? 여기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좀 더 100 이상 넘은 데가 또 어디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부산광역시에 중구에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좀 많겠죠. 100을 넘었으니까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100 이상이면 사려고 하는 사람, 100 이하면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냥 공식이다 생각하고 외우시면 됩니다. 뭐 여기 보시면 뭐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달성군 같은 경우는 88% 팔려고 하는데 안 팔리는 게 굉장히 많겠죠. 물량 자체가. 그리고 내가 김포 아까 김포 어디냐 경기도지. 혹시 지나가다가 보이시면 숫자 1 눌러주세요. 여기 있다. 김포도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엇 때문에? 산업, 인구 요게 치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기는 한데 여기도 한번 확인을 나중에 해봐야겠죠. 강원특별시 자체적으로 이제 강원특별시가 되었기 때문에 세종시하고 똑같죠. 특별자치도 여기 이제 조금 붙는 거예요. 근데 춘천시나 좀 붙지 강주, 원주도 좀 많이 유명한 동네가 많은데 이것도 100 이하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타이밍을 잡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 타이밍 잡는 법은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 한번 드릴게요. 논산이 많이 떴네요. 전라북도 자체는 전라북도 내려놓고 보면 전라북도 냈고 전주시 완산구 여기 보시면 아까 다르죠? 덕진구 아까 많이 투자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살려고 하는 사람은 완산구를 많이 사요. 왜? 완산구 같은 경우엔 재건축될 수 있는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완산구 쪽으로 몰려있는 편중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덕진구를 또 나몰라라 냐 아닙니다. 에코시티에는 신규로 분양되는 아파트가 추가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좀 또 볼게요. 자,
익산시, 군산시 놓고 본다면 여기는 아예 뭐 나오시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여기는 김제시는 없어요. 김제시는 이해되셨죠? 근데 기타 지방이 최종적으로 보면 97.5 여기에 김제시가 포함된다고 본다면 김제시에는 그렇게 수요적인 부분이 많이 없다. 매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놓고 보신다면 쭉 나오고 있는데 아까 어디야? 요즘에는 용산구를 좀 봐야 되는데 용산구가 안 나오냐. 2022년 지금 7월 통계로 놓고 보면 용산구 있네.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음 주에 나오는 매주 금요일 날 나오는 다음 주에 나오는 용산구 퍼센테이지를 보면요. 용산구 대통령 뭐 이전한다 뭐 한다 그 돌면서부터 지금 현재 이렇게 쭉 증가가 되고 있죠. 그러다가 한번 쭉 빠졌습니다. 그러다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아마 다시 오를 거예요. 그다음에 매매 단독 6개 광역시 뭐 매매 연립 근데 기본적으로 이걸 다 보진 않아요. 전세 종합 같은 경우에도 전세 지역이 어디가 지금 100 이상이면 전세도 많이 찾는다. 100 이하면 뭐다? 전세를 찾는 데가 거의 없다라고 놓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상태로만 놓고 본다고 하면 전라북도 완산구 덕진구 놓고 보면 전세가 거의 100에 붙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전세를 찾기는 한데 그렇게 높은 가격에 이제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심리 지수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세 아파트, 전세 단독, 전세 연립, KB 아파트 월세 지수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월세 지수는 지금 현재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죠. 전세 사기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당연히 월세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100이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전세 안 살고 월세를 내더라도 내가 월세를 살겠다.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PIR 부채 대비해서 소득 대비해서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기 나오시는 부분에 이거 보시면 뭐 이렇게 뭐 이거 나오는데 솔직히 이거 이해하는 사람 몇 안 될 겁니다. 이것도 계속 보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뭐 각종 발표 시점에 업데이트가 되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주택 평균 가격은 지금 3분위 중에 제일 뭐 18% 5분위에서 나온 것 중에 올라간 게 있지만 가구 연소득은 자 3분위의 가격 평균 가격은 떨어졌어요. 3분위 가격 중에 떨어졌을 때 뭐 했던 거야? 그래도 산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소득 대비해서.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가구 연소득은 크게 증가하지 않아서 물가 상승률이 오기 때문에 5%만 기준점을 잡고 있는데 가구 연소득 서울 특별시로만 놓고 봤을 때 서울 특별시만 늘었다고 보면 되는데 이걸 전국적으로 놓고 본다고 했을 때 4.9 근데 10.8 10.8이면 이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여유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서울 쪽이 많이 몰려 있지만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높지 않다. 즉 이 말은 뭐야? 월급은 그대로고 물가는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집값이 떨어졌다고 생각했었을 때 집을 사려고 하는 어떤 이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용산 3구역, 4구역, 5구역 팔아야죠. 팔아서 돈, 그 현금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국제 도시로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조금 보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좀 많이 KB 시세표가 많이 바뀌어서 구매 지수라고 해서 HAI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써있죠. 수도권 뭐 오게 돼 있고 뭐 있고 기본수 이게 광역시 수도권과 광역시 제외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냥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참고용입니다. 여러분께서 요거는 이 KB 월간 시세표, 주간 계획표, 주간 요거에 대한 시계열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개인이 조사를 해서 어떤 여기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거 여기 KB 시세는 제일 팩트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의견이 반영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요거를 보셔도 되고 믿어도 상관은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한국 부동산원을 좀 많이 보시는 게 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공인중개사의 의견이 필요가 없거든요. 한국 부동산 한국 부동산으로 바뀌었나? 여기 보시면 부동산 통계 나오시죠? 주택 가격 동향 혹은 뭐 공동주택 실거래액, 근데 아마 요거를 가장 많이 보실 거예요. 주택 종합 매매 지가 지수, 매매 가격 지수 쭉 떨어졌죠. 4, 5, 6월 달도 떨어진 거 보실 수 있죠. 매매 가격 지수 떨어졌어요. 특히 어디가 많이 떨어졌을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찾아보셔도 됩니다. 아까 똑같습니다. 여기 90.8 뭐 이렇게 돼 있는 건 100 이하면 무조건 뭐다? 내가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100 이상이면 뭐다? 무조건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뭔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할 때 이런 부분을 조금 많이 참고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시계표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있어요. 7월달 월간 시계열 통표 똑같습니다. 그래프는 유사해요. 근데 그 유사한 데서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할게요. 여기 화면 보이세요? 보이시면 1번. 지금 여기 우리 보고 있는 거 부동산 통계부어 1번 보이시죠? 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공인중개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낮아요. 그런데 KB 시세하고 요거하고 비슷하게 가는데 이렇게 가는데 조금씩 벌어져 있어요. 뭐 이렇게 제가 지금 그 마우스로 움직여서 그려드리는 건 KB 시세표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기 시작하실 때 그래프를 따로 따서 여러분께서 보시면 이 부분이 따로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거는 잔담을 하는데 곡선은 같은데 KB가 그 공인중개사들의 개인적 의견이 들어가서 약간 이렇게 오차가 조금 더 높아요. 그래프는 비슷하게 가지만 그 의견 한마디의 차이 때문에 그래프가 조금 더 KB가 좀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께서 제일 접근하기 쉬운 게 KB이기 때문에 KB 갖고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는 약간 공인중개사나 여러분들께서 어떤 지역적인 분석을 하실 때 조금 보기 편한 부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아까 김포 우리 찾아볼까요? 김포 김포시 있네요. 7월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있지만 변동률이 0.21 떨어졌는데 0.21이 김포 아파트 시장에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여러분께서 확인하시는 습관이 뭐다? 공인중개사무소를 이용하시거나 아까 아파트 아시를 보시거나 KBC 세표를 보시거나 하는 부분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부동산 지인에 들어가서 가장 대표적인 것만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높게 이용률이 높게 나오는 그 사이트들을 제일 먼저 가르쳐 드린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요걸 또 많이 보신다고는 해요. 어딨더라? 잠시만요. 어떤 분들은 내가 질타기를 다 해놨구나. 부동산 써보고 있더라. 뭐 여기 리치고라고 하는 여기도 가장 많이 이용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리치고
리치고 여기 보시면 빨갛죠. 자, 우리 에코 사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에코 쪽 한번 볼게요. 뭐 여기 3, 4평 더샵 3차 이렇게 볼 수 있는 최근 실거래가 뜨고 최저 호가가 6억이라는 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얼마나 떨어졌고 호가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기업적인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거, 2년 뒤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투자 체크를 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래 점수, 거주 점수는 보통 67점이지만 교통 42점, 생활 60점, 교육 76점 이런 식으로 요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리치고 혹시 모르니까 리치고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치고입니다. 여러분께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이트들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지역을 선점해서 아까 나무 위키부터 가격 변동 추이는 어떻게 되었고 지금 빠졌는지 뭐 했는지 요거를 전부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도 안 해요. 왜 안 하냐? 귀찮거든. 근데 어플로 깔아 놓으시거나 뭐 이렇게 등록을 해 놓으시면 여러분께서 금방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되셨죠? 자, 이제 나가도 될까요? 이거를 안 하고 내가 돈을 벌겠다? 뭐 하겠다?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다 이제 나가 버리고 자, 나갈게요. 자, 구독션 한 번씩은 다 접속 해보셨나요? 해보셨다 1번, 안 해보셨다 2번. 옥션원. 옥션원 접속해봤다 1번, 안 해봤다 2번. 꼭 제가 그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공유해드렸잖아요. 제 거 전국을 볼 수 있는 아이디 메모해두세요. 혹시 채팅방 그대로 남겨놓긴 할 텐데 우선적으로는 아이디 KONI 790 비번은 고니 01 웃음표시 2개 이겁니다. 꼭 스샷을 찍어 놓든지 아니면 메모를 해 두셔서 옥션원에 꼭 접속을 먼저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접속하는지 모르겠다 하면 로그인을 하시면 요 화면이 먼저 나옵니다. 먼저 나와요. 경매 검색을 들어가십니다. 경매 검색을 들어가서 자, 여러분께서 아파트에 관심 있는 분이 있으실 거고 토지에 관심 있는 분이 있을 거고 상가에 관심 있는 분이 있으실 거고 뭐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틀려지고 다르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내가 사고자 하는,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른 뭐 유튜브에서 뭐 이 지역 투자해라 뭐 해라 이런 거 절대 믿지 마세요. 저도 지금까지 제가 인대까지 손님들하고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뭔가를 하면서 계속 실력으로 보여드렸던 건 저는 제가 지금도 가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믿지를 않습니다. 저도 그러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저보다 더 독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지역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어딨냐? 또 용인시를 가보겠습니다. 자, 보면 막 농지, 임야, 세대 빌라, 뭐 근린 상가, 아파트, 뭐 임야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 있네요. 그쵸? 자, 뭐 아파트, 근린 시설, 임야 뭐 어이구 많네 물건도.
뭐 돼지, 뭐 돼지, 뭐 이거 하나만 먼저 얘기할게요. 이거 세로 연창 보이세요? 1번 보이면 1번, 안 보이면 2번. 네. 자, 김제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화산리죠. 네, 제일 먼저 하는 거 가르쳐 드린 거예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화산리를 요만큼만 컨트롤 C 하세요. 복사, 복사. 그리고 복사해서 검색어 입력창에 컨트롤 V. 이동읍 화산리, 뭐 다 경매 얘기만 나오죠. 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화산리에 여기에 들어가 있죠. 아니, 국가 산단 부지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 자, 여기에 화산리 일원 들어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여기에 이 기사를 찾아봤을 때 여기에 투자를 하실 것 같으세요? 안 투자를 하실 것 같으세요? 투자한다 1번, 투자하지 않는다 2번. 그럼 하나만 물어볼까요? 2023년 3월 22일에 2억 7천만 원의 매각이 들어갔어요. 33명이. 근데 미납했어요. 차순위 2억 5천. 근데 변경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어요. 이거 다시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낙찰이 돼서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가요. 그렇죠. 묶어두는 셈 치고 아까 우리 기사 자 한번 볼게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 남사업 705호 부지 3년간 개발 허용을 제한적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오늘 13일날 밝혔답니다. 오늘 13일이 언제야? 4월 13일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아까 처인구 이동읍 화산입니다. 근데 사업 조선에 뭐 회산 뭐 방지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관리해야 된다.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동읍 덕선리 송정리 시밀리 화산리 일원 3년간 신축이나 중축 개축 토지 형질 변경 경작 경우 제외. 다만 재해복구나 뭐 비즈니스 생산 목적으로 제한은 제외됩니다. 뭐 20년간 300조 원의 클래스 죄송합니다. 뭐 합니다. 그러면 투자 가치는 충분히 있겠죠. 이거 기사 하나만 찾아서는 안 돼요. 사실은 더 읽어봐야죠. 근데 여기에 계속 뭐가 나오죠. 토지 보상 뭐 나온다. 이건 뭐냐, 여기는 실질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사놓으면 좋긴 할 거예요. 다만 기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3년이 아니라 좀 더 걸릴 거예요. 얼마나 걸릴까요? 내가 낙찰받고 3년만 걸릴까요? 아니면은 한 5년, 7년, 10년 이렇게 바라봐야 될까요? 최소 5년 이상은 봐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여기에서 토지 보상, 만약에 내가 샀는데 내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라면 말짱 꽝이겠죠. 이러한 부분도 현장에 가셔서 이렇게 기사부터 먼저, 땅은 무조건 이 근처에 관련된 기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철도가 이렇게 난다, 도로가 이렇게 난다, 띠띠,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고자 하는 땅에 관련된 기사가 있는지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기사가 있다면 그게 언제쯤 시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 인근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확인하시라고. 단 한 군데만 확인하지 말고 최소 10군데 확인하시라고. 왜 10군데를 확인하셔야 뭐가 생긴다?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많아요. 공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요런 기본적인 걸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호구 잡힌다. 내가 내 돈 쓰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 물건을 찾을 때 일단 내가 지역을 이렇게 정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자, 전주분이 많으신지만 우리 여기 김포에 계신 분한테 질문 드릴게요. 최근에 관심 갖고 계신 지역이 어딜까요? 네? 최근 관심 갖고 계신 지역이 어딜까요? 천안 아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천안 쪽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충북 천안인가요? 갑자기. 충남 천안시 아산도 우선 아산 걸 한번 볼까요? 그냥 가장 먼저 간단하게 보이는 것부터 먼저 할게요.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쌍암리에 토지니까 항상 먼저 이렇게 해놓고 기사를 먼저 찾아보시는 겁니다. 뭐 경매 뭐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기사는 하나도 없네요. 뉴스 없죠? 그럼 여기에는 투자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사를 지금 방금 확인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그렇죠. 정답 빙고.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용산구라고만 할게요. 서울 용산구 딱 그냥 간단하게 용산구 뭐 아파트 강 용산구 뜨고 있죠. 용산구 뜨고 있죠. 용산구에 막 뭐 이런 뭐 양극화 극대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데는 당연히 투자를 하실만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뜨지 않는 거에 대한 부분은 여기는 여기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필요하지 않는 땅이에요. 개발이 안 돼 있는 땅인데 뭐하러? 그렇죠. 뭐 5필지 6필지 그다음에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명 궁화리 이거 한번 볼게요. 기사를 들어가서 이렇게 기사를 검색해 보세요. 기사가 아산시 궁화리 뭐 해서 뭐 떴네요. 그죠? 뭐뭐 조성된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저는 어떠한 그 회사가 공장을 증축한다 뭐 그 고친다 이런 기사를 좋아하지 새로 만든다 이런 기사는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시간적인 문제가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하나 팁 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신문 기사를 확인했는데 공장을 신설한다 그러면 투자 고려. 공장을 확장한다 증축한다 적극 투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세요? 공장을 신설한다 이렇게 하면 공장에 새로운 부지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 돈 되게 좋아해요. 그쵸?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기가 취하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미 공장이 개설되어 있는 데서 증축하거나 어떤 개축을 한다라고 된다면 이미 그 토지는 이미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땅값 오를 여지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는 이런 부분을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이거 봐봐.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아까 우리가 아산시 신궁면 아산시 신창면 궁화리 확인했더니 뭐 또 나오죠. 금호당지 구성. 내가 지금 살려고 한 땅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이렇게 기사 찾아보면 뭐 막
이제 나올 거야. 지도에 어디가 막 이렇게 막 표기돼서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진 않지만 이제 뭐 모르겠지만 일단 이거 되긴 하겠구나라고 된다면 당연히 어떻겠어요? 여기는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 안 그러겠어요? 항상 보실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추천해 드리거나 물건을 컨택해서 뭔가를 설명을 드릴 때 안전마진이나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밖에 먹지 못하겠다라는 걸 이미 정해놓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 드리는 거예요. 좋아. 그러면 그렇다면 다른 거 한번 봅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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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에 김제에 계신 분 계시니까 김제시 물건 한번 볼게요. 자, 도원 엘리시아, 근생, 신풍동. 자, 김제시 아까 신풍동 있었죠? 신풍동도 검색해 보는 거예요. 컨트롤 C에서 토지니까 항상 토지는 이렇게 하는 거. 신풍동 뭐 옥수수 뭐 밑반찬 뭐 신풍동 오뚜 그란데 뭐 화폐발 벽화머리 사업 뭐 이런 거밖에 없죠. 뭐 유치됐다 뭐 했다 이런 게 하나도 없죠. 투자하겠냐고요? 안 하겠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도를 보면 묘가 있죠. 이게 이제 어느 사람의 묘인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요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라서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투자금액 125만 5,500원을 투자해서 얼마를 벌을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께서는 나 아주 그냥 돈이 묶여서 죽는다고 보면 되는 건데, 등기부등본 보이세요? 보이시면 1번. 예. 여기 보니까 뭐 배씨네요. 배성진, 배인술, 배인환, 뭐 58, 64, 67 형제인가 되겠죠. 형제니까 큰형하고 나이 차가 좀 많긴 하지만 공인중개사협회에서 걸었네요. 채권자가 얘네가 왜 걸었을까 이제 확인을 나중에 해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셋 중에 하나가 100% 공인중개사일 겁니다. 공인중개사협회에서 구상권 청구 들어온 거예요. 구상권 청구. 구상권 청구 들어온 겁니다. 구상권 청구.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가치가 없는 땅인지 있는 땅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우선 뭐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자, 똑같습니다. 땅은 무조건 다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안 망해요, 솔직히. 서정동, 김제시, 조달청 뭐 보건사업, 서정동, 롱로 포장공사 뭐 여기도 김제시도 뭐 특별하게 뭐 좀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지 뭐가 들어오겠다 이런 게 없네요. 당연히 이거는 지분 경매이니까 몇 번 더 떨어진 상태에서 내가 소송을 하거나 내가 이 사람들하고 합의를 봐서 내 땅을 사가라고 했을 경우에만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파트로 가볼게요. 아파트는 아파트로 전체적인 걸로 놓고 봤을 때 시간이 1시간 다 되셨는데 아파트 물건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앞전 거 설명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실까요? 시간이 이제 1시간 지났는데 괜찮으시다면 여기서 수업을 마치고 질의응답을 좀 받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시면 궁금하신 사항 메모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남겨주세요. 저 잠깐 물 좀 떠올게요. 물 좀 떠올 테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남겨놔주세요. 설명드릴게요.
질문이 없으시네요. 다음 주에 토지 아파트 상가 세부적으로 분석해 주시나요? 네,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아예 대놓고 이제 다 오픈마인드로 다 가르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하시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권리 분석도 먼저 해드리고 이런 거는 어떻다 하는 부분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시라고 애쓰셨고요.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안내사항과 공지사항 있으시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톡방에 미리 남겨주시거나 개인적으로 문자 주시면 제가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 톡방에 제 거 연락처를 남겨놓을 테니까 문자나 이런 거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애쓰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보신 강의 후기는 전체 톡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좀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강의한 강의 대본이 필요하신가요? 알겠습니다. 강의 대본은 준비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파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 강의 후기는 좀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